이제 스마트 스카이 아이란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장 우리의 생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열화상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강연하게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는 정상 온도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체온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사람의 표면에 발생되는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실은 색깔로 표현을 하고, 그 색깔은 디지털로 바꾸면 현재 이제 장비로는 0.04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있는 게, 저희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의 높은 데는 드론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면요, 그 왼쪽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건물의 국부적인 부분에 이러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 건물을 지금 모델링한 겁니다. 저거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2D 사진을 3D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런 기술을 이용을 하면 건물을 3D 입체로 저희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만 구입하면 사실 요즘 애플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진에 나타난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AI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그 색깔이 있는데요, 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똑같은 건물이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사진을 찍으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난 사진을 가지고 어떠한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 시험을 봐보셨을 겁니다. 시험 보면 시험 끝나고 나서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하죠. 근데 저희는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듭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들어서 그 모범 답안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다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 이런 기계학습을 시키면 일종의 상당히 많은 변수 내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값들이 저희가 미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실제 건물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실제 건물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맞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안 맞으면 가장 근사한 값을 저희가 유추를 해가지고 그걸로써 실질적으로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실험체가 태양에서 받은 빛, 건물은 사실은 태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태양에서 받은 빛을 얼만큼 방사시키느냐. 그래서 정상부와 또는 비정상부가 방사시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금이 가 있다. 그럼 금이 가 있는 부분하고 금이 안 간 부분은 분명히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자세한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왼쪽에서 보면 태양빛을 받으면 이게 저기 이제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건물의 손상인 겁니다.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뼈에 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금이 간 겁니다. 금이 갔는데 표면에 금이 뭐 어느 정도 가 있는지는 사진을 찍으면 쉽게 나타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깊게 금이 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게 금이 가면 그 안에 철근이라든가 딴 부재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씩 긁혀가지고 피멍이 보일까 말까 한 정도는 사실은 그냥 조금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좀 깊게 패여가지고 뼈가 손상이 되면 이거는 빨리 가서 수술을 하거나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게 돼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흰색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손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하얀색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노란색 부분은 정상부입니다. 이제 건물이 멀쩡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흰색이 어느 정도 깊게 금이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려면 이거를 미리 저희가 정답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조건에서 얘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게 이제 왼쪽 그림에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콘크리트 블록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5m 정도 떨어뜨려서 합니다. 5m 떨어뜨리는 이유는 드론이 실제로 비행을 하면 건물에서 5m 정도 떨어져야 충돌을 안 합니다. 이제 3m까지는 아주 잘 비행을 할 수 있는 분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순식간에 건물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5m라는 저희가 데이터를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면 조도계, 온도계, 습도계, 풍속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어떤 거가 있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 조도, 사실 밝기죠. 빛의 밝기,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습도, 풍속이 영향을 좀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한 이제 시험지 하나당 미니멈 300개에서 보통 3000개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진을 3000장 찍는다고 3000개의 데이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게 햇빛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노출이 돼야 이 노이즈가 좀 덜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저희가 100개 사진을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DBR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에 쓰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콘크리트에 금이 가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철입니다. 철에는 이제 볼트라고 해서 볼트가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풀리는 거는 그냥 눈으로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드 붙이는 거하고 동일하다 봅니다. 종이 사이를 본드로 붙이는 건데요. 본드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버랩, 크랙, 언더컷, 크레이트, PC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종의 본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을 붙이는 본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용접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아주 실금들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열화상 카메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처럼 저희가 일정 구간을 블럭을 잡아가지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이 사실은 제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처음엔 사진을 찍었는데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봤더니 표준 편차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이용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실제 건물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할 건가라는 이제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드론이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드론이 찍고요. 드론이 이제 못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 같은 경우는 드론이 찍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은 3D 스캐너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바깥에서 찍은 사진과 안에서 찍은 사진을 같이 맞추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정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른쪽처럼 건물의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우리가 3D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을 저희가 이제 찍는 어떤 과정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어느 곳에 우리가 찍겠다 그러면 비행 촬영, 높이에 따른 거, 수평 촬영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요. 그거를 3D 모델링을 한 후에 실제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 관련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 화성에서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했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드론 촬영 계획입니다.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그럼 굉장히 많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이런 빅데이터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 건물들을 이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건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보통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 아래에 보면 인면도에서 보면 왼쪽으로 한 일정 거리만큼 좀 기울어져 있죠. 점선이 아니고 이제 실선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왼쪽 건물은 사실 50년 된 저희 학교 건물이었는데 일단 철거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런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재사용을 못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작업을 하고요. 요거는 그 부분에 실제로 사진을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본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균열 이외에 또 건물이 손상된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건물도 좀 해봤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 쪽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하면 미래의 후손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데이터들 또 복원하는 데이터들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 적용한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가지고 촬영해가지고 3D 정확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건물처럼 저희가 공중에서 비행기가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물을 마치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저 부분적으로 생기는 손상들을 그 해당 부위에 저희가 표시를 하면 이 문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 스마트 스카이 아이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일단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접근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0.04도,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디지털로 한다 그러면 0.02도까지 차이가 나면 이거를 숫자화 시켜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한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판별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미리 실험체 또는 모사체라고 그러죠. 정답을 아는 모사체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일단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한 거를 얘가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서 실제로 건물에 생기는 금이 얼마나 깊게 패였는지, 그 다음에 철골 같은 경우에는 용접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서 현재 하고 있는 그 각종 장비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일종의 건물 전체적으로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국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제가 3D 모델링 기술인데요. 이러한 걸 가지고 컴퓨터 쪽에서 3차원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보면 처음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내부를 미리 가지도 않아도 저희가 3D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과학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과학관에 만일에 이런 기술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과학관 입구에서 과학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미리 다 확인해보고 원하는 대로 바로 가서 본인이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윈 기술도 사실 스마트 스카이 아이의 핵심 기술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사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먼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 이 기술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이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이 되죠. 살고 있는 이 모든 건물들이
이러한 식으로 아마 디지털 트윈화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겁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우리 애완견처럼 생긴 로봇가 있죠. 예, 사실 저거는 제가 이제 내년부터 추가로 연구를 할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가 3D 레이저 스캐너를 우리 그 연구원들이 같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합니다. 매 20m마다 한 번씩 찍어야 돼가지고 실내는 20m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는 드론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동 촬영이 되는데 내부는 아직도 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이 외부의 어떤 하나의 이동 수단이라고 그러면 실내 이동 수단으로 요즘 그 로봇 개 이게 이제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장비가 좀 비싸긴 한데 저기에다가 3D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플랜을 짜놓으면 이동하면서 그 사진을 촬영해 가져온다 그러면 저희가 실내와 실외, 건물은 특히 실내가 좀 복잡합니다. 실내를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거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 작업은 이제 내년에서 좀 추가를 해서 빌딩 포렌식이 지금은 이제 외관 위주로 주로 되어 있고요. 실내는 아직 자동화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하는 정도 범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실내와 실외가 다 자동화가 돼서 진정한 의미의 아마 이제 스마트 아이가 되겠죠. 그때는 스카이를 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카이만 아니고 실내까지 다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드린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딩 포렌식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일단 제가 준비된 거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